안녕하세요. 작가입니다. 아까 마저 했던 거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속력 있게 갈게요. 너무 많아서. 그리고 요거 그 뭐지? 한국정보통신을 빼먹고 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서운해 하실까봐 돌아보면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그래요. 그냥 넘어갈 걸 그랬나요?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바로 넘어갈게요.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물질 검사하거나 그 다음에 뭐 측정하는 그런 이제 분석 기구 여기서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 대마 관련주로 자꾸 엮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매력도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고 작가님이요. 아 저는 뭐 이거죠 이거 100% 그리고 신용 풀매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부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여기 그의 발톱꽃님. 그래서 제가 응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많이 물려 계셨다는 그거 종목 그냥 적어두세요. 봐드릴게요. 그 뭐 봐줄 수는 있으니까요. 그리고 릴리님 효성화학이요. 여기 같은 경우는 효성에서 화학 부분만 따로 인적 분할을 했죠. 그래가지고 뭐 어닝 나올 거라고 하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화학 분야는 저는 당분간 좀 중장기적으로 괜찮은 흐름 가져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시죠. 웃고 계신 거 보니까 뭐 많이 물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두 아들맘 주리님 한양 ENG 낸드는요 하반기부터 저는 좋아질 걸로 보고 있어요. 그 전반기가 아니라 그 연말에 한 4분기까지는요 조금 공급 초과였거든요. 근데 이제 낸드 같은 경우는 점차 그 탄력을 받으면서 좋아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자고요. 아시겠죠? 뭐 나쁘지 않습니다. 만도도 좋아요. 길게 보면 자동차 부품 괜찮게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쭉 지켜보시고요. 뭐 별로 걱정이 드는 기업은 아닙니다. 크게. 오이솔루션, 에이스테크 다 5G죠. 5G 산업을 받으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냥 그 하나씩 봐드릴게요.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음성 데이터, 기존의 음성 데이터 중심에서 점차적으로 이제 IoT라고 말씀드렸죠.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으로 이제 확대되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 투자 기간이 아마 10년 이상은 지속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이제 장비 업체들이 크게 수혜를 받을 거고요. 그러나 이제 그 시작점, 투자 시작점이 정확하게 어느 지점인지는 잘 아직은 알 수 없어요. 누구도 알 수 없거든요. 미국도 아직 정확하게 방향성이 나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시작점이 생각보다는 좀 늦을 수 있다. 왜? 4G 때 LTE 쪽으로 적자도 심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LTE 투자한 지도 그렇게 오래 지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저는 전반적으로 5G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출발 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없이 전기차 자율주행 다 못 이어진다고 그때 어떤 영상에 설명 다 싹 돼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기지국 안테나 그리고 모바일 안테나 중계기 무선 통신 뭐 장비 다 하거든요. 그래서 뭐 괜찮은데 제가 예전에 이거 기업 그 분석 제대로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시비 발행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요 주주를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조금 있다. 그거 조금 염려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솔리드는 그 직전 영상에서 한번 쭉 해드렸죠. 그리고 오성첨단 소재 다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운시스 이게 뭐였더라? 무슨 이것도 그 플라즈마 쪽 아닌가요? 이거는 제가 조금 가물가물 하거든요. 무슨 전원장치랑 플라즈마 그쪽인 것 같은데 맞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근데 저는 조금 제가 명확하게 기억을 안 한다는 거는 좀 흐지부지 했다는 거거든요. 기업 내용이. 그래서 굳이 만약에 뭐 반도체 간다고는 하지만 플라즈마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뉴파워 플라즈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제 분석했던 그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별님의 W게임즈요. 이거 그 소셜 카지노 회사죠. DDI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상장했나요? 지금 안 했나요?
결국에 이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한번 뛰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이 이슈를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업 자체적으로 분류는 제가 괜찮은 긍정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많지만 한 개만 물어봐도 될까요? 다 하셔도 괜찮아요. 이미 뭐 많이 했잖아요. 그죠? 코웨이는 어제 제가 해드릴 것 같은데 뭐 한 5, 6만 원 정도? 요 정도까지는 그냥 뭐 괜찮은 주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고요. 셀트리온 어제가 아니라 지난 바로 직전 영상에 삼형제 다 해드렸죠. 같이 움직인다 보시면 되니까요. 뭐 똑같이 갈 거예요. 아마 한 50대 50 정도? 시간 났을 때 한번 제대로 분석해 드릴게요. 자, 푸님의 파워로직스 여기 PCM 하죠. 2차전지 보호회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서야 좀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여기 횡보 굉장히 길었었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조금 두고서 지켜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홈준팸님 설레부터 심층 분석 뭐 언제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그 뭐지 라이브 방송 그거 통해서 한번 해보죠. 소통하는 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회가 좀 된다면요. 제가 너무 어버버해가지고. 그리고 윈스는 어제 영상에서 해드렸죠, 그죠? 앤셜리님께서 적어주셔가지고 했고요. 주시니까 네, 할게요. 언제 한번 기회 되면 라이브 방송 한번 하죠, 뭐. 그래서 거기서 인사 한번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콜마 BNH요. 주가를 좀 많이 뺐죠, 최근에.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은 그냥 그래요. 뭐 나쁘다고도 할 수 없고 뭐 좋다고 할 수 없는 정도로 분석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일단은 조금 지켜보시죠. 그렇게 뭐 급하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옵틱이요. 여기 그거 아닌가요? 코로나 그때 뭐야 수송 키트 미국 판매한다고 무슨 그 MOU 체결 얘기 나왔던 거기 맞죠?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요 단기 테마로 잡으시는 거예요. 뭐 또 하나 더 뭐 있었는데 비스무리한 맥락 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런 종목은 물리면 진짜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탈출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단기 테마는요 정말 손절매가 필수입니다. 그거 꼭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테맘님의 유니온 같은 경우는 히토류죠. 시멘트 제조하고 뭐 그런 데잖아요. 근데 북한 석회석이나 뭐 시멘트 같은 걸로 그 남북 경협주로 묶는 거는 제가 보는 시각마다 뭐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보는 시각에서 저는 비논리적이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고요. 최근에 그 바이든 어디서 했던 그 고위급 회담에서 막 발언 막 험악하게 나오고 하니까 갑자기 막 급등했었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미국 중국 무역 갈등마다 상승을 가져가고 있던데 초보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미리 정보를 알고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고수분들 그리고 기관들도. 그래서 그분들하고 엮여서 싸움해봐야 전 좋을 거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기업 내용 자체를 보셔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페라이트 마그네트 생산하는 어디야 저기 유니온 머티리얼의 모 회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여지진 않았어요. 제가 공부하다 말았거든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빵맨님의 아세아 제지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골판지 원지 그러니까 원단 그쪽 이제 상자 제조 다 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국내 골판지 원지 생산 능력의 한 뭐 15%인가 17% 정도를 제가 요 기업에서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표면지 시장 점유율도 한 뭐 40% 코로나 이후로 한 그 정도 가져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이제 택배가 급등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갔다. 제 판단으로는요, 좀 어느 정도 편리해져 버린 이 비대면을 향후에도 사람들이 쉽게 놓지 못할 것이다. 기존의 택배 시스템을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았던 중장년층 분들도 이제는 택배 시스템에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지 않았을까 정도의 개인적인 생각 가지고 있고요. 향후에도 비대면 이후에도 쉽게 내려놓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세상을 조금 바꿔놨다 코로나가 전 그렇게 보고요.
지금 당장은 쇼티지 때문에 그 공급 부족 현상이 크기 때문에 업황이 좋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저는 보고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그 대양제지 화재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공개 매수 들어갔잖아요. 그게 뭐에 화재 났냐면은 그것도 공장 과가동 때문에 났거든요. 화재가. 그래서 뭐 24시간 내내 돌려버리니까 화재 날 위험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 그 대양 제재에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맞지만 다른 제지 산업들에 대해서는 기업들은 그 수혜를 좀 더 받는 그런 업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그 DBI-텍 3만 원대 쇼티지 말씀드리면서 파운드리 업황 정말 장난 아닌데 미쳐가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중국 타격, 미국의 중국 타격 들어가면서 공급 물량이 초과해서 더 초과된 상황이다. 이게 도저히 안 갈 수가 없다. 난 이해가 안 된다라고 엄청 붕괴하면서 찍어놓은 어디 영상도 있을 거예요. 그때 공장 가족률 막 98% 운운하면서요.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환경만 다르고요. 그 산업만 다르고 환경은 똑같다 보시면 되고요. 아시아제지 그리고 뭐 삼보판지, 대림제지 다 좋다고 봅니다. 센트럴모터 어제 했죠. DNC미디어도 좀 전 영상에서 해드렸고요. 이수화 화학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흐름 괜찮습니다. 그리고 주산피얼셀도 어제 했죠. 그리고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웹젠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을 하기도 했었죠. 작년부터 했었고 요번에도 갑작스럽게 한번 했죠. 최근에 왜 전민기적 2 이제 전민기적 2가 이제 상용화가 직전이기 때문에 그때 타이밍 잡고 한번 드렸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텐센트에서 퍼블리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민기적 1이 중국에서 그 iOS 매출 1위였죠. 그래가지고 그 흐름 난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란불에만 조금씩 사셔야 돼요. 이게 딱 가셔야 되면 끝이거든요, 진짜. 근데 오늘 그 탄력 크게 받지 않았었나요? 그럴 겁니다. 그러면 파시는 거예요. 파는 타이밍입니다. 아시겠죠? 게임주들은요, 그 반대로 하셔야 돼요. 실적 나오기 전에 파란색일 때만 계속 모았다가요. 가장 빵 뜰 때 있죠. 오늘 같이 이제 크게 상승할 때 이때 최소한 절반 이상은 때려보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는 게임주 다 그렇게 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물량 그 나중에 받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넘어갈게요. 좋습니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진입하시는 건 전 반대요. 그리고 나라 M&D 배터리팩이죠. 이거 L화랑 LG화학이랑 같이 움직이거든요. 지금 좀 힘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컨센 안 좋다고 봤었습니다. 그리고 실적 별로라고 들었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NX 인테리어 쪽이죠. 가구. 저는 그냥 그렇게 봐요. 심약개미님 좀 더 다른 좋은 산업들 많거든요. 그쪽으로 좀 눈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캠시스 여기 반도체 제조 그리고 뭐 그 핸드폰 카메라 모듈 같은 거 하는 곳인데요. 뭐 나쁘지 않게 봅니다. 좀 지켜보시죠. 너무 그 지금 뭐 많이 흘렀나요? 얼마나 됐죠? 어제가 있는데도 안 오르네요. 뭐 주가를 움직이는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으니까요. 기업 자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썩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았었던 편이었던 것 같거든요. 좀 보시죠.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올해 10만 전자 가능할까요? 삼성의 몰빵은 절대 반대예요. 몰빵하시면 안 돼요. 어떤 기업도 몰빵은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 기업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거든요. 하루하루 이 주가 흐름에 따라서 내 기분도 같이 가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주식이 진짜 힘드시죠? 많이 힘드시고 그 마음처럼 안 가잖아요. 계좌가. 제가 되게 초심으로 돌아가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계좌를 일단 비우세요. 그냥 만약에 많이 물려 계신 계좌 있으시죠? 넘겨버리시고 새로 오픈하세요. 그리고 있는 돈으로만 하시되, 자, 어떻게 하느냐? 그 원점에서 돌아가서 시작할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어떤 기업을 하나 잡았어요. 그죠? A라는 기업이 있으면 이 기업에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의 기준점을 누군가 잡았을 거잖아요. 만약에 그 투자하시는 분이 그 잡으셨을 수도 있고 막 제가 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 기업의 적정 주가는 만약에 3만 원입니다 하잖아요. 이 3만 원보다 밑으로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계속 사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 한 종목을
연말까지 최소한 그냥 가져가 보겠다 하는 개념으로 한번 운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이 지점에서 분명히 시세 나거든요. 아주 맥락이 없는 종목만 아니라고 한다면요. 그렇게 해서 이 가기 전에 연말까지 느긋하게 그냥 보겠다라고 마음 비워놓은 상태에서 이 중간중간마다 익절 구간 나오면 파시고 뭐 자유롭게 운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초는 그 요는 뭐냐면 처음에는 기간도 길게 보시고 그리고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소심하게 조금씩만 지속적으로 떨어질 때마다 담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이 타이밍에만 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밍만 담아서 평단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12월 그 연말이 되기 이전에 이미 여기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럼 이때 가서 팔까 말까 그 행복한 고민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삼성전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아시겠죠? 기본 매매하는 거 알려드렸고 그냥 그 말 나온 김에 조금 알려드리면요. 당연히 좋습니다. 메모리에 이어서 비메모리까지 세계 최강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응원 안 해주면 누가 합니까? 그래서 액면 분할 전부터 얘기 많았어요. 여기 뭐 비싸다 비싸다. 삼성전자가 상장된 이래로 그 비싸다는 말을 계속 들으면서 같이 성장을 해왔던 기업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10년 동안 그 시총 그 코스닥 시총 심의 코스피 시총 10위 종목 가운데서 유일하게 10년 동안 우상향했던 기업입니다. LG화학도 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2018년인지 19년으로 자르면 포함 안 돼요. 2020년부터 탄력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으로 많이 잘라서 2009년부터 잘라놓고 본다면요. 10년 동안 유일하게 우상향한 기업이에요. 걱정하셔야 되나요, 지금? 절대 아니죠. 뭐 전혀 저는 걱정되지 않고요. 신만전자 얘기 많은데요. 저는 간다 봅니다. 신만전자 갈 것 같고요. 뭐 장기 보유하신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우려하셔야 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당연합니다. 배당금이 더 높으니까요. 뭐 여기 뭐 주총 가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전혀 상관없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직격탄 맞았을 때 제 주변인들 그리고 친구들이 가족들이 뭐 사냐고 물어봤을 때 주식 제대로 공부해서 시작할 거 아니면 그냥 그 뭐야 그 카카오 아니면 네이버 아니면 삼성전자 우에다가 넣어놓고 어플 지운 다음에 2021년도에다 맛있는 거 사줘라고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따라 제 말 들은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밥 샀냐고요? 안 샀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신풍제약이나 뭐 박셀바이오 같은 거 왜 추천 안 했냐 오히려 그렇게 하더라고요. 안 되죠. 그런 종목 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분들 아시죠? 한라 홀딩스요? 홀딩스 하지 마세요. 본주 하세요. 한라 본주 잘 나가는데 건설 잘 나가고 있는데 뭐하러 왜 그러죠? 그래서 3년 만에 배당도 지금 막 전개해서 분위기 좋은데 그죠? 그쪽으로 보세요. 아시겠죠? SK는 제가 어제 해드렸죠.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CMG제약은 이거 제가 너무 오래됐어요. 제가 들춰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함부로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그 주주분이시면은 푸르맨님께서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제약하시려면요. 그 주식 담당자랑 적어도 그 기업을 가지고 한 30분 정도 토론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주담이 놀랄 정도로 당신 정체 뭐야? 라는 말 나올 때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호미팜은요. 동물의약품 쪽이잖아요. 저는 좀 약해 보여요. 이쪽 산업은. 아시겠죠? 그리고 그리고 바로 넘어갈게요. 주식 초딩님 순식간에 댓글 몇 개가 혹시 네페스 아크 아주 고점에 몰려 있다고 하셨네요.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 괜찮아요. 이게 그 후공정 테스트 그 기업 가운데서 거의 탑 매력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수익성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네페스에서 테스트 부분만 떼가지고 물적 분할을 한 회사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AP랑 그 다음에 CIS 이미 센서 그쪽 테스트로 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전망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후공정 같은 경우는요. 그 삼성전자 위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만 보고 가시면 돼요. 괜찮죠 지금 분위기. 그래서 뭐 우선순위의 차이일 뿐인데 네페스든 뭐 테스나든 LB세미콘이든 저는 다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량이 미나님의 이오플로우 봐드릴게요. 이오플로우는 제가 예전에 3만원대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유명하잖아요. 그죠? 이오 패치가 진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좋은 기사 나왔었잖아요. 지금 얼마 정도 가 있나요? 제가 이거는 11월이었나? 제가 장기 투자로 사실 봤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38,000원인가 그때 카페에도 추천드렸었고 이 가격 오면 들어가시라고 하얀곡선 타고 있을 때 말씀드렸고 저도 그때 한 달 주식 쉬면서 여기에 담아놓고 안 봤거든요. 근데 뉴스 기사에 계속 뜨니까 제가 안 볼 수가 없어가지고 뭐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해서 봤는데 6만 원대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7일 만에 거의 뭐 100% 정도 수익률을 줬거든요. 저한테 그 전에도 줬었고 그래서 익절하고 나온 다음에 안 봤어요. 왜? 저는 이상하게 징크스가 있어요. 한번 익절하고 나온 기억 괜히 뭐 어물쩡 되면은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기업 내용 굉장히 훌륭하게 가고 있고 괜찮을 거라 보는데 1년치 상승폭을 그냥 단기간에 한 번에 준 건 아니냐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최근에 시세를 못 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더 올라갔나요? 혹시 막 7만원, 8만원? 그러면은 제가 그냥 응원 드릴게요. 뭐 잘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빨간맛님의 좋은 사람들은 속옷이잖아요. 속옷은 좀 어렵다고 봐요. 저는 거기서 좀 마진 구조를 크게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막 구해주세요라고 하시네요. 빨간맛님 이렇게 하시죠. 우리 조정이 올 거거든요. 한 번은 언젠간 오겠죠. 그죠? 그러면 조정이 올 때 지수 조정 아까 설명드렸죠. 지수로 다 같이 누구나 뭐 좋은 A급 종목이든 C급 종목이든 다 같이 내릴 때 있잖아요. 이때 우리 옮겨가자고요. 여기로. 쉽죠? 무슨 말씀이신지. 단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에 얼마를 넣으실 거잖아요. 뭐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가지고 계실 거잖아요. 보유 금액이. 빠져나온 그 금액만큼 여기로 옮겨두세요. 이 A급 종목 산업에 대해서는 제 지난 글에 진짜 너무 많거든요. 제가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그 종목 가운데서 그냥 아무거나 담으시면 됩니다. 혹시나 뭐 필요하시면은 한 번 더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물어만 봐주세요. 아시겠죠? 울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뭐 주식 처음에 할 때 다 그런 일 한 번씩은 다 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응원 드릴게요. 그리고 보유자님의 영역 HMM에 괜찮다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면세점인데요. 갈 거면 길게 보시고요. 아니라면 빠르게 실적주로 갈아타세요. 타이밍 싸움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호텔 신라도 추천드렸었는데 연초에 드렸어요. 연초에 코로나 백신 이슈 따라서 움직일 거라고 그때 말씀드렸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는 게임주 좋은 거 많으니까 그쪽으로 옮겨두세요. 아시겠죠? 넷마블을 그렇게 저는 좋게 보는 평가를 좋게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국 FMB도 지난 영상 보시면 돼요. 이거 쿠팡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LG전자도 지난 영상에 말씀드려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잡들어서 물타기 했는데 10% 물타기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거 알려드렸잖아요. 물타기와 분할 매수의 차이 말씀드렸죠. 분할 매수는 내가 처음부터 계획하고 들어가는 거, 물타기는 그 상황에 맞춰서 그냥 끌어다가 하는 거라고 했죠. 절대 안 돼요. 초보분들은 분할하시면 돼요. 분할하는 거 알려드렸죠. 10, 10, 20, 40 가져가시라고 했죠. 그래서 10% 1차 들어가시고 그 평단보다 5% 이상 밀린다. 그럼 10% 추가. 전체 수량 말씀드리는 거예요. 5주 샀으면 5주 더 사는 겁니다. 그래야 의미 있게 평단 낮춰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뒤로 빠지면 빠질수록 수량도 늘고 평단도 낮추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두 개 합치면 20%죠. 이걸 합친 평단에서 5%더 내린다. 그러면 그때 20% 더 들어가셔서 맞춘 다음에요. 마지막에 더 빠졌다. 한 10% 가까이 더 빠졌다 그러면 그때 40% 뭉쳐가지고 평단 확 낮춰놓는 겁니다. 제가 테스나 때 이렇게 딱 했죠. 그래서 다른 분들 저랑 똑같이 18% 20% 빠졌는데 저 혼자만 지금 빠르게 탈출했죠. 탈출이 아니라 혼자만 빠르게 익절 구간으로 먼저 들어갔죠. 지금은 다 들어가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0% 남는 부분들은요. 확신이 있을 때 내가 이 지수대가 확실히 지금 상승 국면에 들어갔다 하실 때 마지막에 불타는 겁니다. 이것도 제 지난 글 보시면은 다 설명 자세하게 드려놨으니까요. 종목은 그렇게 공략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볼게요. 우리 넷은 5G죠. 5G IoT 모듈 단말기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같이 보시죠. 5G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좀 지켜보고 같이 가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댓글 많아서 저 괜찮아요. 그냥 지금까지 댓글 굉장히 많이 달아주셨는데 제가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해서 바빠서 그 답글도 많이 못 달아드리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감사한 마음도 같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답 한번 해드려야 되나 속으로 계속 고민은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그냥 기회를 잘 만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시간에 1분, 2분 들여가지고 그 기업이 어떻다 저떻다 하는 거 제 스타일은 절대 아닌데 이렇게 딱 어떻게 기회가 닿아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기업 그거 뭐지? 기업 상담, 설명, 뭐 종목 진단 이런 게 뭐 제 수준에 이게 맞는 일인가 해가지고 그 머뭇머뭇하면서 한 번도 해드린 적 없거든요. 카페 활동 거의 이제 1년 다 돼가나 하는데 그래서 뭐 그런 계기 다 겹쳐서 하는 거니까요. 부담 안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저 괜찮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죠. 좋게 봅니다. 괜찮습니다. 같이 가죠 한번 끝까지. 한 2년 3년 돌 거예요. 슈퍼사이클.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삼성전자와 같이 일을 하지만 중소기업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각 파트별로 1위나 뭐 2위 정도 되는 기업 가지고 한번 우리 길게 같이 가보죠. 연말 파티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아시겠죠? 할 수 있습니다. 넥슨 GT는 그 뭐야 던파 모바일 나왔나요 지금? 계속 연기됐었잖아요. 그죠? 그거 보고 가셔야 되는데 이제 나올 때 되지도 않았나요? 지금 엄청 미뤘잖아요. 11월부터 미뤘죠? 그거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메리모코님의 그 나이스 평가 정보 이게 그거잖아요. 네이버페이 그 신용관리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금 그거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주가 자체는 제가 최근에 봤을 때는 그렇게 부담되는 주가는 아니었어요. 괜찮다 봅니다. 그리고 해피투게더님의 JT는요 이게 뭐냐면은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메모리 쪽은 버닌 쇼터 그리고 비메모리 쪽은 테스트 핸들러 하는 그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메모리 쪽에 버닌 쇼터 이거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여기 잘 안 알려져 있거든요.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건데요. 안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주가 상태를 제가 몰라요. 체크를 안 해서 뭐 한 8,000원에서 만원 왔다 갔다 하지 않나요? 요 정도면은 괜찮다 봅니다. 좀 길게 보시죠. 아시겠죠? 그렇다고 수량은 너무 많이 남지는 마세요. 약간 그래도 많이 시장이 많이 안 알려져 있는 종목이니까 조금 위험할 수 있고요. 나나님의 MC넥스가 궁금합니다. 좋다고 말씀드렸죠. 자율주행 테마에서 저는 압도적인 1위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만 하는 거 아니죠.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이 원래 주였던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 전장용 카메라 모듈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태고 거기서 이제 자율주행 테마로 연결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배터리가 타격을 좀 받으면서 같이 좀 두드려 맞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주가 수준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만 떼놓고 봐도 괜찮은 주가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3만원대부터 추천 굉장히 많이 드렸었고 횡보가 엄청 길었죠. 근데 이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에너지의 응축 과정이다. 좋은 기업이 횡보가 길면 그만큼 탄력이 세게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3만원대에서 35,000 왔다 갔다 할 때 저한테 이거 진짜 많이 질문 주셨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그 유연하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속마음으로는 너희 새끼 막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진짜 길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괜찮습니다. 좀만 더 좀 인내하고 보세요. 연말까지 보세요. 내년 보면 달라질 겁니다. 그 가격 절대 쳐다도 못 볼 거예요. 라고 했는데 갔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5만원대면 괜찮아요. 길게 보시고요. 이제 스마트폰 모듈에서 카메라 모듈에서 자율주행으로 넘어갔죠. 자율주행 산업 자체가 길죠. 텀이. 그럼 이 흐름에 맞춰서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10% 이상은 담지 마시고요. 그 전체 예수금의 10% 이상은 너무 무리고요. 재미없을 수도 있거든요. 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4차 산업의 기본 뿌리가 2차 전지와 5G에서 그 다음에 뭐야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잠시만요. 빅데이터와 자율주행화로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두 산업이 좀 괜찮게 중심점을 잡아야 할 것이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필수로 가져가야 되는 산업이다라고 봅니다. 그 가운데서 MC넥스가 저는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지금 뭐 딱히 나쁠 게 있나요? 이 기업이 뭐 나쁠 게 전혀 없어요. 이 기업 내용 진짜 한번 보시면 진짜 그냥 좋다라는 말밖에 안 나올 거예요. 얼마나 크게 성장을 가져갔는지 한번 보시고 성장 과정에서 실적도 얼마만큼 챙겨가는지도 같이 보시고요. 그 실적을 어떤 식으로 이 그 뭐지 대표님 제가 조남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그분께서 그 실적을 가지고 어떤 식의 투자를 진행했고 그거를 가시적인 성과까지 연결시켰는지 보시면 됩니다. 좋은 기업입니다.
아시겠죠? 현대바이오 나쁘진 않아 보여요. 근데 이제 현재 주가 수준이 저는 조금 부담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봤거든요. 이거 많이 안 빠졌잖아요. 바이오 다 빠질 때. 그래서 조금 우려는 되는데 한번 보시죠. 뭐 그렇게 썩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늘보 고양님의 OCI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OCI도 예전에 진짜 잘 나갔어요. 지금하고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는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거 길게 가져가서 답이 나올 것 같진 저는 않아요. 그래서 음, 좀 부담됩니다. 길게 가져가기에는. 그러기에는 신생기업들, 좋은 기업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 평단까지 적어주셨네. 너무 죄송스럽게. 그래서 OCI 같은 경우는 조정 이용해서 교체 매매 하시고요. 다른 종목 좀 더 엉덩이가 가벼운 종목으로 교체 매매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렌텍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자담배 그 실적 괜찮게 나올 걸로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 진짜 어렵다 이거. 이거 NC 그 주린이님 NC소프트는요. 저평가는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절대 아니에요. 저평가는 이 기업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아실 거예요. 그 주주시라면요, 그죠? 근데 다만 성장성은 진짜 무궁무진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예측이 그래서 진짜 쉽지 않거든요. 전문가분들도 이거 아마 쉽게 의견 드릴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뭐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냥 성장 가능성이 눈으로 어떤 가시화가 되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게임 산업 같은 경우는 어떤 게임의 성패와 그 주가가 같이 가기 때문에 이 기업이 가져가는 다음 게임 그 컨텐츠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를 봐야 되고 그 결과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게임이라는 것은 사용자들이 뭐 만약에 하루아침에도 이거 별로야 해버리면은 급속도로 이제 이용자 팍 빠지면서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게 만약 산업 그 흐름을 잘 탔다, 시기를 잘 탔다. 만약에 리니지 M 같은 경우는 시기를 굉장히 잘 탔다 보거든요. 저는 예전 구 리니지 그 유저들의 향수를 건드리면서 플러스 거기에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발전하는 그 시기에 딱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큰 성과를 냈죠. 그 가운데서 60만 원대에서 90만 원대까지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그때 보여줬고 코로나라는 특수도 같이 맞아버렸죠. 그냥 호재가 다 맞은 상태에서 그렇게 갔는데 자 앞으로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물음표라고 볼게요. 이거 쉽사리 판단 안 되거든요. 주가도 싼 주가도 아니고 워낙 무거운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뭐 투자를 그 지속적으로 크게 키우지 않아도 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 산업 전체 그 세계 시장이 가져가고 있는 산업 방향성과 같이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현 시대에서는 가장 맞는 산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정리하자면 게임 출시 어떤 게임이 출시되는지를 잘 보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본다면 정부의 규제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게임 산업은 그걸 좀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부분을 좀 잘 지켜보셔야 돼요. 규제를 통해 가지고 진짜 주가를 반토막 낼 수도 있는 게 게임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좀 잘 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만약에 그 지수가 우상향 하잖아요. 그럼 같이 갈 거고요. 지수가 좀 크게 밀리면은 힘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기업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죠. 돈도 많고요. 그리고 비행소년님 ISC 그나저나 회사는 왜 그만뒀나요? 생각 너무 똑똑해서 최근 실업자 와 제 미래까지 걱정해 주시는 진짜 너무 감사한 마음 잘 받겠습니다. 제가 뭐 잘 해볼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ISC 같은 경우는 테스 소켓 만들고 있죠. ISC예요. 그게 이름이. 그래서 이게 소모품이거든요. 소모품인데 그 메모리만 쓰다가 이제 비메모리까지 개발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2만원 아래는 그냥 담으셔도 괜찮다고 보고요. 박스권 횡보가 좀 길어요. 그 계속 관찰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2만원 아래에서 잡고 한 22,000원 왔다 그럼 팔고 잡고 팔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방법 딱 나왔죠.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오성첨단소지 아까 해드렸죠.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햇빛농장님의 테슬라 궁금합니다. 언제 진입해야 되는지 어려워요. 이거 딱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테슬라 주준 건 다 알고 계시죠? 제가 그때 설명드렸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진짜 이거 망했다, 끝났다 할 때만 샀고요. 그 다음에
고공행진이다 뭐다 매체에서 떠들고 뭐 몇천 슬라 가자 뭐 가자 할 때 팔았어요. 반대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100% 한번 먹었고 그 다음에 또 105% 한번 더 먹었어요. 그리고 지금 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뭐 조금 익절했나? 익절 구간인가? 그럴 겁니다. 아예 저는 그 미장하는 계좌는 거의 안 열거든요. 어차피 장기 투자라서. 그래서 그 정도 인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전 세계 지금 수급의 대장이라고 보는데 뭐 잠잠해질만 하면은 두드려 맞죠. 그래서 최근 그 가운데서 폭스바겐 게 제일 아픈데요. 좀 예전 같으면은 그냥 겉에 살을 맞았다 그러면은 좀 뼈를 맞은 느낌? 그런 식으로 저는 보는데 글쎄요. 뭐 제가 괜찮다고 판단했으니까 들어갔겠죠, 저도. 그래서 뭐 사는 방식, 파는 방식은 그런 식으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현재는 지난 과거에 나왔던 어떤 악재보다도 무게감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발 그 배터리 내재화 같은 이슈 같은 경우는요, 배터리 시장 전반에 대한 선전포고 같은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완성차 업체든 배터리 소재 업체든 모든 전기차 시장 기업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조금 깨워준, 뭐 좋게 말하면 잠재력의 경쟁력을 좀 올려준 그런 전 계기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저는 장기 우상향을 좀 의견을 드릴게요.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급등주 포기님의 잘하셨어요. 진짜 잘하신 거예요. 초보분이라면요. 그리고 지노믹트리 암 조기 진단 키트 만드는 회사죠. 대장암하고 폐암하고 또 하나 뭐더라? 그렇게 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주로 가져가고 있고요. 기업 내용은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바이오가 아프게 맞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마음이 안 좋은데요. 충분히 갈만한 기업인데 왜 이렇게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이오는 지금 현재 국면으로 봤을 때 어떤 기업이라도 저라면은 비중이 좀 크다면 조정 줄 때 비중을 좀 줄이고 그 비중만큼 반도체, 자동차, 건설 쪽으로, 철강이나 화학 쪽으로 조금 움직여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재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유기적으로 움직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스리스님의 한익 익스프레스는 그거잖아요. 그 쿠팡. 그래서 저라면 조금 빠져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쿠팡 재료 같은 게 너무 많이 일찍 나왔어요. 이거 제가 알기로 사모펀드에서 진짜 엄청 일찍 잡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뭐 선침을 싹 다 해놨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크게 빠졌을 겁니다. 그 쿠팡으로 올라갔던 만큼 쿠팡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제가 잘 보진 않았고 겁먹어서 저는 그런 거 무서워서 소심해가지고 안 건드리는 편이어가지고요. 쿠팡이죠. 똑같습니다. 제우스는 좋아요. 이거 뭐야, 예전에 제가 왜 이러지? 예전에 기업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그 반도체 FPD랑 그 다음에 솔라 제조 장비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용은 좋아요. 기업 내용도 괜찮고. 근데 세상에 시장이 많이 알려져 있진 않은데요. 뭐 물려 계신 거라면은 그냥 보유 전략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리트리버 갖고 싶어님의 DLENC 위에서 설명드렸죠. 좋습니다. 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거 증권사에서 얘기 많았어요. 사실 그 전부터 계속 얘기 많이 돌고 있었고, 길게 가져가면은 뭐 괜찮다. 그리고 건설주 가운데서는 좀 신선하다 정도, 그 정도로 전 바라보고 있습니다. 드림캐쳐님의 KINX, 이게 그거잖아요. 글로벌 그 인터넷 인프라 전문 기업이잖아요. 근데 뭐 해외 국내 시장 다 이제 섭렵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몰라요. 이거 뭐 이쪽 전문 분야 계신 분들이 얘기 그때 잠깐 했었는데 10만 원 보고 막 이러시던데, 저는 제 분야가 관심 분야가 아니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전문가분들 좋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됐고, 봉지봉지님, 예쁜건 다이 작가님, 아 진짜 너무 따뜻하다. 마음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하트 계속 쓰다 보니까 점점 하트가 늘고 있어요. 그죠? 실력이 늘고 있어. 현대모비스는 고점 매수 놈님, 현대차랑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동차 산업 전망 제가 연초부터 쭉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2월 수출 지표 잘 나왔고요. 유럽 지표들이 지금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선제적으로 예상해 본다 그러면은 뭐 장기적으로 이거 자동차도 좀 가겠다라는 개념 나오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현대, 기아차 다 좋다 봅니다. 현대차 조금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컨트리콘님의 그 KMW 같은 경우는 5G 대장주죠. 기업 내용이 상대적으로 전 가장 뭐 안정적이다 보고 있고요. 안테나, 필터, 그 다음에 무선 주파수, 장비 부품까지 다 하죠. 그래서 가져가세요. 길게 가져가시고요. 뭐 다른 5G 있으면은 뭐 이쪽으로 옮기시든 아니면은 서진도 괜찮고요. 최근에 요거 좋은 소식 하나 있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뭐 오이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뭐 이노와이어스 이런 거 다 괜찮으니까 5G 정도 하나는 가져가는 거 전 찬성. 지금 좀 아플 수 있지만 나중에 웃을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 위에 했었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 저리 멋있게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궁금합니다. 샤네로님의 명신산업은요. 지난 영상 보시면 돼요. 거기 다 있고요. 바디텍 매드도 위에 했어요. 위에 지난 영상인지 좀 전에 영상인지 갑자기 헷갈리네. 거기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상보 와 100% 물렸다고요? 2100원 2010원 상보는 이거 저는 일단 좋지 않은 기억이고요. 광학필름 그쪽이죠. 옛날에는 괜찮았거든요, 이 회사가. 근데 지금은 전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관심 분야에서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가지고 이거 그 뭐야 주리나 익절하자님 주리님 우리 이렇게 하죠. 이거 그냥 일단 보지 마세요. 그거 봐봤자 마음만 아프죠, 그죠? 다른 뭐 더 예수금이 남아있다고 하시면요 일단 다른 걸로만 하시고요. 이거 아예 차단시켜 놓으시고 지수 조정 오죠. 지수 조정 올 때 그때 교체 매매 하시죠. 이거 한 반 정도 팔고 그 금액만큼 다른 거 괜찮은 거 반도체 쪽으로 가급적이면 그래야 제가 도움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공부를 지금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샤라랄라님 유로 어제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괜찮습니다. 괜찮게 보고 있고요. 알리르님의 포스트케미칼은 아까 했죠. 그리고 수지러브님 응원 감사합니다. 매번 감사드리고요. 시리시리님 FST FST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그 펠리클 생산하고 있죠. 국내에서 혼자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 쪽 수혜로 보시면 되는데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느긋하게 길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학 귀신님 대신증권이요. 언제 들어가셨는지가 중요해요. 증권주는 반반입니다. 증권주도 제가 1월부터 글 쓸 때마다 금융, 증권, 보험 쪽으로 관심 가져라. 단타는 요걸로 쳐라라고 계속 적었거든요. 시황 내내. 과연 그거 보고 들어가신 분 계실진 모르겠지만 저는 모 보험사 하나 가지고 엄청 단타 쳤어요. 사실 들어갔다 나왔다 많이 했거든요. SOE라고 두 개 가지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라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월, 12월부터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다 금융주들이. 그죠? 다 빠지는데 혼자만 계속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 파티에서는 이제 조금씩 멀어지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실적이 더 이상 이보다 더 크게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약간 파티의 정점이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이고 힘들다. SFA는 멋있다 그래서 좋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좋아요. OLED 장비 소재로 굉장히 저는 좋게 보는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추천주로 줬었나 안 줬었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했었죠. 아 이거군요. 나노 CMS 보졸레누보님 신규 상장주인데 장안주 단단하다 덤볐다가 대차게 물려 있어요. 비중은 커지고 주가는 계속 하락. 손절 안 하고 싶은데 어떤 기업인지 공부합니다. 파워를 빌어봅니다. 아 엄청 그러네요. 그죠? 아 이거 제가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가지고 따로 코멘트는 힘들 것 같고 자 그냥 팁 하나 드릴게요. 자 신규 상장주 있잖아요. 신규 상장주는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런데 무슨 표현이 있거든요. 어떤 제가 여기선 별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표현이 있는데 요런 맥락 때문에 한 번은 시세를 준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믿고 단타를 치는 건 좀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초보분들은요, 가급적이면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긴 시간 동안 축적되어 온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 기업에 대해서. 그래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내가 진짜 이 기업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 있다. 아까 설명드렸죠. 주담하고 한 30분 정도 수다 떨 수 있을 정도 된다 하면요. 그러면 건드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공부가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그렇게 하죠. 그냥 교정이 오면 교체 매매, 아시겠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과욕 필패님의 약속의 LG전자 뭐 좋게 봅니다. 제가 뭐 들어가진 않았지만 괜찮게 보고 있고요. 볼게요. 그리고 일진 디스플레이 해바람님,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아요. 그 공부한 지는 좀 됐거든요, 사실. OLED 그 패널 소재주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딱 이름만 들어도 그 옛날에 공부했던 게 있어가지고 아는데 별로 좋게 안 봤습니다. 아시겠죠? 다른 디스플레이 좋은 거 많은데 그쪽으로 옮겨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그 빠라비리뽕님, 닉네임 읽는 게 더 힘들어요. 닉네임이 더 힘들어, 이 기업 이름보다. 그죠?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조선 좋게 보는데 여기 노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보셔야 됐고, 두산 퓨어셀하고 뭐 선박용 연료전지 뭐 만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거 보시죠. 요거 어떤지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잖아요, 주주시면. 그런 내용. 10년 기다리셨다고요? 와, 근데 남미정님, 이 정도의 만약에 기다림을 가지고 계신다면요, 기다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것도 실력이라 보거든요, 저는 기다리는 것도. 이 정도라면요, 지금 10년 전보에서 좋은 시세 낼 만한 종목들 진짜 널려 있습니다. 그쪽으로 좀 보시죠. 그 안 되는 기업 가지고 계속 보지 마시고요. 그 조선 같은 경우는 10년 원래 차트가 이렇게 갔잖아요. 잘 기다리셨어요. 좀만, 좀, 뭐, 지켜보죠, 한번. 그 지켜보면서 좋은 시세를 내기를 응원을 많이 드릴게요. 아시겠죠? 사람이 아닌 종목을 믿자. 진 매트릭스는 믿지 마세요, 사람님. 진단키트 볼 때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좋은 종목 많으니까 그 종목 믿고 가시죠. 알겠죠? 응원 드리겠습니다. 김햄님, 저희 남편이 물려있는 IEA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죠. 그 전장 관련 반도체 모듈 사업 한다고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요. 차라리 그럴 거면은 여기가 더 낫지 않을까요? SFA 반도체가 조금 더 괜찮아 보이는데, 제 시야에서는. 그죠? 한번 관심을 다른 데도 한번 같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코리아 센터는 했죠.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백신이잖아요. 저 좀 무서워요. 백신은 진짜 너무 무서워서. 특히나 바이오에 물 타지 마세요. 초보분들 아시겠죠? 진짜 위험한 짓이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예전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는 거 기본 요령 영상 진짜 많이 남겼으니까 그거 좀 많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KTH도 이거 쿠팡이잖아요. 다 이거 그 누구지? 꿀토 망고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러면 진짜 제가 100명 중에 뭐 1명 정도 수익 낸다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주식시장에서는 이 1명이 되려면 이런 거 다 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지금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실 거라고 믿거든요.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셨을 때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투자들이거든요. 괜찮아요. 처음에는 체험판이에요. 돈 잃을 수 있거든요. 이제부터 안 하시면 됩니다. 한 번 했던 거 얼마나 빠르게 안 하고 딱딱딱 고쳐나가면서 수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린이 탈출 얼마나 빨리 하는지가 갈립니다. 그거 꼭 유념해서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그 까눌레님, 알테오젠은 바이오 시뮬러 이 집도 괜찮아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이오 테마 전체로 같이 묶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기업 자체는 저는 괜찮게 봤습니다. 박셀바이오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너무 등락이 크기 때문에 좋게 갈 수도 있고 안 좋게 갈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50대 50 확률을 투자하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 정도의 그런 게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두산 퓨어셀, 두중 인프라코어, 아까 어제가 아니라 아까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드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 좋게 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요로코님의 한온 시스템, 차량용 에어컨 시스템, 열관리 시스템 뭐 그런 쪽으로 하는 기업이죠.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위에 설명드렸죠. 깐깐지간님, 우리 같이 가시죠. 제가 삼성 주주는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지만 늘 응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가를 응원한다는, 한국을 응원한다는 차원에서 응원도 하고 있고, 제가 해외 생활 좀 오래 했는데 해외에서 살 때마다 그 외국인들이 제가 한국인이라고 하면 늘 얘기했던 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굉장히 좀 자긍심을 느끼게 해주는, 애국심을 키워주는 그런 계기가 돼줬던 기업이 있고,
좋게 봅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 에코프로빈 같은 게 양극재 저는 탑픽이라고 봅니다. 양극재 중에서 LNF하고 같이 탑픽이라고 보고 굉장히 지속적으로 큰 투자하고 있고요. 포항 쪽에서 저 가봤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만약에 전기차가 좀 잘 간다 그러면은 좀 이 기업 저는 크게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주가 흐름이 좀 지지부진하죠. 그래서 조금 힘드실 텐데요. 이미 들어가신 것만 길게 보시죠. 에코프로비엠을 손절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제가 한 6만원, 7만원인가 그때 샀다가 좀 일찍 나왔다가 또 들어갔고 막 이랬었거든요. 좋게 봅니다. 그리고 은가자님 재밌습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조금 추가적인 설명 조금 더 드릴게요. 이게 그 NCAA 쪽에서는 세계 2위거든요. 그리고 그 NCM 투자도 지금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압도적으로 지금 투자로는 더 이상 뭐 성장성으로는 얘기할 게 없어요. 장난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한간에서는 이제 이 기업을 조금 안 좋게 보는 거는 이제 주가거든요. 주가가 왜 이렇게 비싸? 이게 퍼가 몇 배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는 게 있는데 이런 말들 듣고 흔들리시면 안 돼요. 성장산업 가져갈 때는요. 예전에 제가 그때도 막 여러 번 말씀드렸죠. 2차전지 그때 일찍 잡았을 때도 막 망한다. 절대 이거 상용화 안 된다 했는데 이제 2차전지를 논하는 2차전지로 세상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세상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뭐 만약에 좀 더 가볍게 가져가신다 그러면은 LNF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넘어갈게요. 염둥 남편님의 EDGC 여기 유전체 분석하는 곳 맞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추세 자체가 엄청 꺾여 있다고 봤기 때문에 조금 추천드리기는 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DLNC 좋다고 어제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됐고 세리카님의 플랜티넷 여기 안 좋은데 실적 별로일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모르겠어요. 뭐 정치로 엮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이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컨센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그 교체하기로 했죠. 그 다른 기업으로 교체하는 거를 좀 추천드릴게요. 누구 추천주 만약에 떴잖아요. 그럼 그냥 사시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 추천주가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꼭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 추천주라고 하더라도 누구라도 그냥 사시는 건 절대 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스리님 CIS요. 여기 2차전지 생산설비 제조하는 곳이잖아요. 괜찮다 하는데 지금 2차전지 전부 다 지금 다 힘들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분석하면서 느끼는 건데 2차전지 쪽으로 많이들 들고 계시네요. 그죠? 2차전지 잘 될 거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리니님 비나에다 비나텍이요. 지난 영상에서 했습니다. 그거 1편 보시면은 싹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주총회님 안녕하세요. 제 차례가 올지 모르지만 미장 테크놀로지 미장까지 어떻게 봅니까? 제가 지금 이거 한국장도 버거운데 이거 저 잘 모르겠어요. 게다가 또 모르는 기업이에요. 미장 저도 같이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알 수 없는 기업에 대해서 함부로 의견은 절대 못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게 도움이 되는 일이 절대 아니죠. 대안가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영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더키즈님의 BH요. 최근에 좀 많이 빠졌죠. 수급이 좀 많이 깨졌더라고요. 차트 보니까. 근데 여기 F라고 OLED RF 뭐였더라? RF PCB인가? 그거 하지 않나요? 그래서 실적은 좀 견조하게 나올 것 같은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이거 2월 달에 기간 수급 엄청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잡히나 해가지고 그때 좀 알아봤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가 무슨 뭐더라? 그 아이오닉 그 5 거기 디스플레이에 이제 FPCB 요게 이제 들어간다고 기술이 들어간다 그래서 뭐 1년 넘게 연구 개발했다. 엄청 수자 엄청나다. 갈 거다 막 이러면서 솔깃하게 얘기는 들었는데 안 갔어요. 안 들어갔거든요. 저는. 근데 지금 뭐 어떻게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가 흐름 제가 체크는 안 했는데 많이 빠졌다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 지켜보시죠. 그분들이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켜본 쪽으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LNF 설명 어제 드렸죠. 그리고 에이스테크도 아까 해드렸고요. 그리고 힐라홀딩스도 이것도 똑같아요. 1월인가 2월 달에 여의도에서 얘기 좀 많이 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생각보다 약해요. 제가 이거 그러면 보통 이렇게 얘기 돌면 크게 한 번은 가거든요. 한 번은 주더라고요, 시세를. 근데 안 가더라고요, 잘. 그래서 무슨 문제가 혹시 있나요?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기간 수급은 아무튼 견조하게 계속 잡히는 거는 제가 봤었어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관심주가 아니라서 안 들어갔고요.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아까 위에 설명드렸죠. 좀 더 지켜보셔야 된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케앙님의 JS 코퍼레이션은 그 명품백 제조하고 판매하는 곳이죠. 이거 그 뭐야 OEM이잖아요. 그래서 1위가 무슨 기업 뭐 있고 그리고 여기가 2위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버버리나 그다음에 DKNIC나 랄프로렌 뭐 이런 거 하고 있죠. 명품백을 제조하기도 하고 판매하고 수출까지 혼자 다 합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여기도 말 많던데 지금 저는 주가 흐름은 제가 체크를 안 해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뭐 나쁘진 않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원머스님 원방테크 여기 아까 설명드렸죠? 그 2차전지 드라이룸 이게 그거 설명드렸잖아요. 뭐 수분도 막아주고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주는 뭐 시설인데 이게 뭐 지금 뭐야 원방테크에서 SK 이노랑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당분간 시세가 조금 하방을 갈 수 있다. 그 정도까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삼성전지도 괜찮고요. 사마콘덴서도 괜찮습니다. 다 괜찮아요. 그 같이 보시면 되고요. 어젠가 그 영상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노마드 개미님의 성우 하이텍이요. 자동차 부품 괜찮아요. 뭐 좀 지켜보시죠. 이렇게 한번 길게 가져가시는 걸로 하고요. 자, 지금 또 시간이 거의 1시간이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분만 조금만 더 해드리고 또 한번 잘라서 가겠습니다. 제가 좀 목이 조금씩 가고 있네요. 그래서 볼게요. 낙지 비빔밥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것도 제가 한 1월인가 그때 무슨 인공위성에 대한 글 좀 약간 그 추상적으로 한번 글 적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조금 괜찮았어요, 흐름이. 왜냐 다들 이제 막 좀 추세가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우주 쪽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장 한참 좋을 때. 그래서 그때로 보시면 되는데 저는 그때 당시 공부했을 때 제 탑픽은 세트랙 아이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 정도 본다면은 뭐 한국 항공우주 정도 그렇게 두 가지 정도 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업은 제가 정확하게 기업 분석을 해본 적이 없어서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길게 본다면은 엄청 길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네파르티티님의 인프라웨어 여기 사무용 소프트웨어인데 여기 힘듭니다. 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다른 데로 옮겨가시고 제 사진 보고 이거 비유해 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조심할게요. 이 작가 제자님이 닉네임 너무 재밌네요. DNC 미디어 위에 했습니다. 네, 제가 다 설명드렸죠. 잘 알고 계시네요. 뭐, 오.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네요. 카카오 페이지 맞아요. 카카오랑 뭐 한다고 말씀드렸죠. 좋아요. 잘 알고 계시네요. 부동산이랑 하지 않습니다. 해봐야 이런 부분 괜찮은 걸까요? 자산의 인플. 와, 이분 제 제자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자라는 닉네임 안 쓰셔도 됩니다. 이 정도면 훌륭하신데요. 진짜 공부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네요. 그죠? 그래서 뭐 저는 그거는 저마다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부동산 투자를 좀 많이 하는 기업들도 있죠. 어떤 기업들은 부동산에만 그 리츠 쪽으로 엄청 투자를 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회사가 가져가고자 하는 이제 사업 구조 측면으로 그냥 바라보셔야 되는 건데, G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콘텐츠 쪽으로만 이제 무게를 실어서 가겠다 약간 그런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산업 자체가 가져가고자 하는 산업 자체가 흐름도 괜찮고, 그리고 인프라 그 구축하는 데 있어서 크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보는 쪽입니다. 저 되게 멋있네요, 이분. 그 닉네임 때문에 이렇게 칭송하는 건 아닌데 그냥 기업을 바라보는 그 잣대 자체가 되게 멋있으셔가지고 잘 되실 것 같아요. 응원 드리겠습니다. 지보님 감사합니다. 시간 체크하면서 갈게요. 한솔 어제 했었어요. 그래서 한솔은 진짜 길게 보셔야 돼요. 멀리. 아시겠죠? 그리고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재 해소로 상승세가 간다는 거는 이걸로 인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악재 해소는 그냥 안 되면 다행인 거고 돼도 좋은 건 아닌 거예요. 그 정도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되고, 성장주들이 더 가려면 좀 돈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달러 환율이 좀 달러가 약세로 가져가야 되는 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예탁금이 많이 빠지면 안 되고 제 개인적인 시각으로는 3번 코인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요걸로 통해서 바라보시면 되고 전문가분들 3200, 3400 또다시 얘기하고 계신데 저는 물음표 아직은 더 봐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 장세를 통해서 실적주들이 좀 그 차후에 좀 좋은 시세를 가져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강 바라기님까지만 하고 그 3분가요 2분가요 요것도 마무리하고 끊어서 갈게요. 아시겠죠? 건강 바라기님의 VTGMP 물렸네요. 수소연료전지 쪽은요 당분간은 조금 위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무슨 발전소 사업하려는 것 같던데 좀 지켜보시죠. 아시겠죠? 그래서 자 지금 딱 1시간 채웠는데요. 그 뭐 도움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